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면은 정상상태 그 원형관에서 요 주 손실에 의한 요 압력 강화를 어떻게 나타내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시 공식 보면 이 마찰 손실 수도 있죠. 자, 이 마찰 손실 수도는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D분의 관의 길이 L이죠. 여기에다가 속도수도 이 G분의 유속을 지금 V로 한 거죠.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달시 공식이에요. 즉, 직관에서 요 마찰 손실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근데 물어본 건 지금 뭐예요? 마찰 손실 압력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마찰 손실 압력 요거는 비중량에다가 요 델타 HL을 곱한 거죠. 즉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한 거하고 같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델타 P는 비중량에다가 손실계수 관경 D분의 관길이 속도수도 2G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비중량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손실계수 관경 T분의 관의 길이 2G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 중력가속도 서로 같으니까 소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로에다가 손실계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압력 강화 산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직경이 D. 여기 소방호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직경이 D고, 여기에 노즐이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즐의 요 직경은 2분의 D라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 호수에서 노즐에서 유출되는 요 유체의 평균 속도는 호수에서의 평균 속도의 얼마인가? 자, 호수에서의 평균 속도를 우리가 U1이라고 하고요. 노즐에서의 유속을 U2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호수에서의 유속, 이걸 U1이라고 그랬죠. 노즐에서의 유속을 U2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놈은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U1은 4Q 나누기 U1. U1이 호수죠. 저 호수니까 관경 그대로 파이 D의 제곱이죠. 관경 그대로 D죠. 그래서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노즐에서의 유속은 파이에 요 지금 관경이 2분의 D죠. 요거의 제곱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2의 제곱이니까 4,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이 D의 제곱분의 16Q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 파이의 D의 제곱은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 없애도 되죠. Q도 마찬가지로 없애도 되죠. 즉 4분의 16이죠.
결국 4배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23번 가죠. 자, 24번은 부력에 대한 그 설명인데, 요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부력의 중심인 요 부심은 유체 잠긴 물체 최적의 중심이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바다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떠 있다. 그럼 요 부분이 배제된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에요. 그래서 요 부력이라는 것은 FB로 표기하죠. 요놈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요 잠긴 부피를 곱한 거죠. 요 잠긴 부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다. 그러면 요 바닷물의 비중량에다가 요 잠긴 요 부피만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부력이에요. 그 다음에 요 어떤 물질의 무게 있죠, 무게. 요 놈은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전체의 부피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근데 요 부력하고 무게는 서로 같은 거예요. 즉, 무게가 무거우면 그만큼 많은 바닷물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력의 중심은 요 배제된 물에 요 잠긴 물체의 최적의 요 중심이 바로 부력의 요 중심이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부력의 요 크기는 이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요 부분만큼의 유체의 무게하고 서로 같은 거죠. 즉, 요 부력은 그 물체의 무게하고 같아요. 서로.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부력이 작용하므로 모든 물체는 항상 유체 속에 잠기지 않고 유체 표면에 뜬다 했는데, 어떤 거는 이 안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죠. 바닷물 속에. 완전히 잠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이. 항상 유체에 그 잠기지 않고 표면에 뜨는 게 아니고 잠기는 것도 있죠. 뭐 돌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잠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력과 중량, 무게에 관한 그 성질은 서로 같다는 거죠. 부력과 무게는 서로 같은데, 부력은 액체,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잠긴 부피, 무게는 그 물체의 비중량에다 전체 부피를 곱한 거죠. 그래서 부력이라는 것은 물에 뜨려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가벼운 사람이 수영을 잘하겠느냐, 몸이 무거운 사람이 수영을 잘하겠느냐, 그건 다 똑같아요. 물에 뜨게 하는 요 힘은 무게하고 같기 때문에 부력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하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압력 P가 300kPa. 자, 킬로파스칼이니까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요 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때 최적 V가 V1이 1.66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정압이라고 했어요. 정압. 정압이라는 것은 이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불변. V2가 처음 요 최적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때 기체가 해준 일이 얼마냐. 자, 기체가 해준 요 일은요, 우리가 W로 워크 해가지고 우리가 W로 표기하는데, 여러분 압력에다가 요 델타 V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P1도 300, P2도 3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기체에 해준 일은 압력에다가 최적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300kPa이죠.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이게 P. 자, 부피의 감소된 요 최적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 최적이 1.66이죠. 마이너스 1.66에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49가 나오죠. 자, 단위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요. 요놈이 3승이 없어지는 거죠. 계산하면 여기 킬로, 뉴턴, 미터가 되죠. 자, 여러분 뉴턴 미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줄이라고 그랬죠. 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킬로줄. 뉴턴 미터가 줄이니까 킬로 줄이 되는 거죠. 킬로 줄을 물어봤으니까 맞는 답은 249가 되는 거죠. 2번이. 그래서 여러분이 해준 요 일은 압력에다가 감소된 요 부피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25번 가죠. 자, 25번은 송풍기의 요 전압, PT라고 하죠. 요 놈이 1.47 kPa, 풍량 Q가 220 세제곱 퍼 분이죠. 전압 효율이 0.6. 그럼 축동력을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축동력이라는 것은요, 풍량 세제곱 퍼 분에다가 곱하기 전압, 요건 단위가 미리미리 AQ예요. 자, 요 놈을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다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준 거예요. 지금 축동력을 물어본 거죠. 축동력. 축동력은 요 전달 개수를 곱하지 않아요. 여기 이 전달 개수를 곱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축동력. 그럼 여러분 여기 전압이 지금 킬로파스칼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뭘로? 미리미리 AQ로 고쳐줘야 되는데 1기압이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이요.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1기압이 미리로 하면은 미리미리 AQ 하면 10332 미리미리 AQ죠. 즉 같은 건 서로 곱해줘야 여기 킬로파스칼이 서로 약분이 돼서 미리미리 AQ로 계산이 되죠. 149.8943 단위 미리미리 AQ죠.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Q 20 세제곱 퍼 분 그대로 대입하고요. 요거 지금 계산한 전압 미리미리 AQ 갖다 대입하고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갖다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 효율 0.6을 해주면 0.8164 킬로와트가 나오죠. 여기 지금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1킬로와트는 와트로 하면 10의 3승이죠. 그래서 10의 3승 해주면 816.42. 요 2번이 바로 가장 가까운 답이 되네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그림과 같은 수면으로부터 2m 아래 직경 3m의 원형 수문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에 의한 압력에 수문이 받는 전압력의 세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수문이 있어요. 여기 이만큼 지금 벽이 있고요. 여기 수문이 있다는 거예요. 수문이. 원형 수문인데 이게
직경이 요게 3m예요, 요게. 여기 지금 바닥이죠. 자,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물. 여기는 대기압이고. 자, 그럼 이 수문에 이 중심이 받는 요 압력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2미터죠. 자, 이 수문이 받는 힘은요. 요 힘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의 평균치, 여기에 단면적을 곱해주는 이게 받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비중량은 지금 물이죠, 물. 그러니까 9.8. 지금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이면 비중량도 킬로뉴턴으로 해줘야 돼요. 킬로뉴턴 퍼 뭐예요? 미터의 3승이죠. 물의 비중량. 자, 이 H바는 여기가 지금 수문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일단 그 물의 높이예요. 그래서 그대로 2m 더하기. 요게 지금 수문이죠. 수문의 절반, 2분의 3m를 2로 나눠준 거죠, 절반으로. 요거 계산하면 3.5m죠. 여기가 높이의 평균치 H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H바가 3.5m. 자, 곱하기 단면적은 이게 원형이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직경이 지금 3m죠. 3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 우리 유체학학에서는 단위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미터하고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미터의 제곱하고 여기 미터하고 곱하면 미터의 3승이 되죠. 요거 없어지는 거죠. 남는 건 그대로 요 단위 킬로 뉴턴만 남는 거죠. 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42.5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니까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 꼭 풀으셔야 돼요. 자, 27번 가죠. 자, 27번은 풍동에다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토관을 설치했다는 거죠. 자, 여기 풍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피토관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지금 요 액죽의 내에 여기 비중이 높이가 올라온 높이가 마노메터 일금 R이죠. 요 놈이 10cm가 상승했다는 거죠. 요 마노메터 속에 있는 0.8 비중이 0.8인 요 액체가 10cm 상승했다는 거죠. 요 비중은 0.8이에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자, 풍동 내에 여기 지금 공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공기. 그래서 이 공기의 요 압력은 얼마냐? 100kPa이에요. 자, 온도 T는 20도. 풍동에서 요 공기의 속도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속이라는 것은 루트 뭐예요? EGH죠. 자, 그런데 루트 EG에 H라는 것은 우리 압력은 비중량의 수도 높이죠. 여기서 H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H는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G의 비중이라는 것도 뭐예요?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밀도, 비중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중량,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로 G분의 P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단위 보세요. 그래서 G는 서로 같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요거 공식 세우면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로 분의 압력 델타 P를 갖다 곱해줘서 루트 C면 요게 바로 풍도 안에서의 그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죠. 이거 여러분이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풍도에서의 공기의 속도는 루트 밀도분의 2배에다가 이 압력 차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하려면 요 델타 P는 지금 주어져 있죠. 압력 100kPa.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밀도를 또 계산해야 되죠. 자, 밀도는 압력을 RT로 나누는데요. 기체상수가 지금 킬로그램 도 K죠? 그러면 밀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이 압력을 RT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기체상수가 0.287 킬로줄. 요 킬로줄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죠. 킬로줄이라는 것은. 이 줄이 여러분이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킬로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지금 20도죠. 그래서 단위가 K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킬로 뉴턴이니까 이거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같은 킬로 뉴턴이니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1.1892가 나오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킬로그램이 없는데 단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뉴턴이라는 것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1뉴턴이죠.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또 계산하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밀도는 압력 단위 킬로 뉴턴 퍼 미터에 되고, 즉 킬로 파스칼 대입하고, 요 기체상수 킬로 줄 퍼, 이거 아니네. 여기 지금 기체상수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죠. 여기 기체상수, 여기서 킬로그램이 나오겠네. 요놈이 0.287 킬로줄이니까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여기에 킬로그램 K 곱하기 273 플러스 20도, 여기 K가 되는 거죠. 자, 단위를 한번 보면은요, 소거되는 거 한번 찾아보죠. 자, 요 도 K, 서로 이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 미터의 제곱하고 미터 곱하니까 미터의
3승이 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 킬로 뉴턴은 서로 없어지죠. 요 킬로그램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에서 요게 1.1892. 교재는 여기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꿨죠. 파스칼로. 그럼 요 기체상수도 줄이 뉴턴 미터죠. 같은 뉴턴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287, 10의 3승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밀도의 단위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차. 자, 압력차는, 여기서는 압력차, 여기서 요 압력차가 아니고 그냥 P죠. 제가 델타 배요. 압력차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피토간, 마노메터, U자간 액주계에 비중이 0.8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 여기에다 높이 곱한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0.8. 높이가 지금 1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지금 파스칼로 했죠. 그럼 여기 물의 비중량을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놈을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하려면 9,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력차 계산하면 784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그럼 이제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요 식에다가 2에다가 델타 P가 지금 784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온 거죠. 자, 밀도가 1.1892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지금 이 뉴턴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요 놈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36.31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 27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육자간 액주계가 오리피스 유리안계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리피스를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편을, 시편 같은 거를 여기다가 삽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죠?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흘러요, 유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U자간 마노메터를 설치한 거예요. U자간 마노메터를 설치했는데 수은의 높이 차이가 여기 이제 수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수은의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200ml라고 되어 있죠. 이 수은의 비중은 13.6이고요. 그 다음에 유량계에 흐르는 비중, 여기는 1.6이죠. 여기에 흐르는 유체 비중은 1.6. 그럼 오리피스 여기 1지점하고 요 2지점하고의 압력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델타 P라고 하죠. 압력차.
그래서 압력 이 차이라는 것은 비중량의 차이죠. 요거에 마노미터 일근값 요 R을 갖다 곱해주면 돼요. 또 여기서 H라고 그랬죠. 이 높이.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좋은데, 중량이라는 것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그럼 요 R2라고 하는 것은 마노미터 속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 감마1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이죠. 자, 요 수은의 비중량은요, 물 비중량, 여기서 지금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죠. 그럼 요 비중량도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물의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비중 13.6을 곱해줘야 되죠. 요게 수은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 9.8 곱하기 비중 1.6이죠. 이게 바로 비중량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다 마노미터 1금 200ml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2m죠. 여기다가 0.2m 곱해주면 압력 차가 23.52 kN per m의 제곱에서 예,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답 29번 가죠. 29번은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라도 물질 내부에 전단 응력이 생기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맞는 얘기죠?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점도에다가 속도 9배 뉴턴의 점성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 전단 응력이 있어야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점성이 작은 유체일수록 유동저항이 작아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여기 3번 보면 충격파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4번에 보면 유체에 미치는 압축 정도가 커서 밀도가 변하는 유체를, 자, 밀도가 변하는 유체가 뭐예요? 기체잖아요, 기체. 자, 기체는 압축이 돼요, 안 돼요? 압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비압축성 유체가 아니고 요 B자를 빼줘야 되겠죠. 압축성 유체예요, 기체는. 그래서 4번이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30번으로 가죠. 자, 30번은 전수두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가장 쉬운 문제예요. 전수두 구하는 거. 그래서 전 에너지는 속도수두 2G분의 유속의 제곱,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의치수두죠. 이게 전수두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어떤 배관 내에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유속이 6.5m/s. 여기서 압력, 이 압력이 55kPa.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여기를 기준점, 이 배관 중심까지의 이 높이죠. 얼마? 7.5m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에너지는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이죠. 자, 유속은 6.5 제곱이죠. 자, 그러면 비중량, 지금 유체 지금 물이죠, 물. 물이면 9.8 kN per 미터의 3승이 비중량이죠. 자,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55kPa이죠.
킬로파스칼이니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여기서 미터가 나오는 거죠. 더하기 높이 7.5m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다 계산하면 15.3m가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은 여러분이 요 베르누이 방정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단위는 항상 같은 MKS 단위 아니면 CGS 단위, 같은 여기 킬로 뉴턴이면 킬로 뉴턴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